전기차 성장 스토리가 여전하다라고 제목에 제가 이제 써 드렸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고 수요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을 좀 보시고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성장 둔화 계속 나타날 거고 이 전기차 판매 면에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다만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캐즘이 구간에 들어가는 게 맞았던 것 같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캐즘이라고 얘기한 거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성장 둔화가 나타난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중국은 캐즘이 없죠. 보조금 하도 뿌려대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결국 이 보조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국내 배터리 LG 솔루션에서 얘기를 했던 게 에코플로 이동철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RA 보조금을 떠나서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미국 시장 진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바로 옆에다 짓기를 원해요. 배터리가 워낙 무겁잖아요. 이제 선적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손상될 수도 있고 유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류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완성차 근처에다가 짓고 배터리 기업에 들어서면 근처 전액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도 짧으니까 근처에 짓고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짓기도 하고 양극재는 수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공장 짓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것도 IRA법이 허용해 주는 걸로 그래서 간 거고 여기가 ACC라고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클린카 2입니다. ACC가 있고 ACC2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GV 법안 그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난 2022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기 자원국 CARB라고 하죠.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승용차 및 경트럭 모두 GV에서 무공해차라고 하고요. 이 무공해차라는 게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연료 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공해차가 된다는 규제로 어드밴스드 클린카 2 이걸 발표했어요. ACC2라고 약칭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26년도에 GV 판매비율이 35%가 돼야 되고 2035년도에는 100%가 돼야 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2025년까지 내년의 비율이 22%로 정하고 있어요. 25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7개 주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17개 주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가 전체 미국 전체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 기준으로는 3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가 돼요. 이게 비중이 크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22%인데 한 이쯤이겠죠. 이쯤이죠. 네, 25년도가 22%인데 26년도 35%. 쫙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어요. 25년까지는 해볼 만한데 판매량을 한 2배 이상 올리면 되는데 26년도에는 마이벽으로 좀 불리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손을 못 대요. 이게 실제로 이거 1기 때도 폐지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못했어요. 소송당하고 해가지고 그때 26개주가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문턱이 높은 거예요. 17개 주에서 클린카 에어 ACC, CAA, 대기오염 방지법 섹션에 따라서 저공해 무공해 차량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을 했는데 25년까지는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게 되면 여기 안 썼지만 대당 $5,000를 내야 돼요 벌금을. 2026년부터는 $20,000예요. 그래서 또 20,000 비율도 올라갔죠. 그러면 25년까지는 이걸 안 내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26년부터 무조건 내야 돼요. 처벌을 받아요. 26년부터 안 내면. 그래서 이게 마이벽이죠. 전기차 보조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 규정만으로도 미국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촉을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회사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큰 이슈죠. $5,000, $20,000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센 규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로교통 안전국의 연비 규제와는 또 다른 이슈고 다른 겁니다. 또 이 벌금이 너무 세요. 2025년도까지는 $5,000고 2026년도부터는 $20,000. 25년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26년도부터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000면 26년 갔을 때 뭐 완성차 기업들 벌금 1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2030년 가면 뭐 벌금이 뭐 4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20,000가 이때부터 너무 세요. 이걸 그냥 대체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체를 안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EU 같은 경우도 이거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그 CO2 배출 규제가 확정되잖아요. 기존에 그 키로수당 118 그램에서 93 그램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요때 완성차 기업들이 내년에 그 정체되고 많이 팔아야 되는 판매해야 되고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도 판매를 2배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3 년부터 더 줄어요, 저쪽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가스토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이유에서 유럽 이후에서 중국 전기차가 중국이 이제 그 유럽에 투자를 하려면 기술 이전 하락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야기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금리 인하나 이제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과 맞닿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금 이제 그 도입 같은 부분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어제부터 오늘 양시 종목들이 추가 반등이 나왔던 게 요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튀고 있어요. 탄산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더 올랐어요. 오늘이 뭐 그 11월 27 일이죠. 이게 그 내일에서 정리를 했는데 내년 리튬 가격이 더 상승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리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상한가를 일제히 좀 나왔었고 탄산 리튬 선물도 작년 5%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리튬주가 강세였거든요. 3년간의 가격 하락 끝으로 2025년 2분기부터 리튬 수급상 반전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도매 가격 이제 판매량이 1,300만 대 예상했던 당초 기대보다 정제 시장 성장이 높을 것이고 뭐 1,560만 대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년 같은 경우 예상을 하고 있고 ESS 쪽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은 22% 성장을 예상을 했다라는 거고 25년 2월부터는 리튬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상승기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 상승기를 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에버마 주가가 하락 추세 벗어나 가지고 220선 뚫고 이렇게 우상하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를 잘 봐야 되겠고 11월 17일에 그 호주 블랙우드 리튬 강산이 유지보수를 계약하고 25년 리튬 출연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호주 리튬 생산 시설 확장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발표했는데 그 리튬 호주 리튬 업체 중 한 군데가 그 리튬 정관 그 생산 중단 발표하면서 그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리튬 가격이 실제로 이건 수살라이팅 가격이에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또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 거고 요게 그 리튬이고요. 요게 니켈입니다. 마우스 보이시죠? 10월 21일부터 계속 추세 하락을 하고 있죠. 니켈은.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니켈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양극재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삼원계 쪽에서. 근데 리튬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LFP 배터리의 원가 가격이 떨어져요. 탄산 리튬에는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가요. 훨씬 삼원계보다 리튬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 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그 빵에 잼 바르게 되면 그 식빵에다 바른 거랑 모닝빵에 좀 바른 거랑 느낌 차이가 다르잖아요. 잘 안 발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빵을 같은 양을 바르게 되면 빵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리튬 많이 들어가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 근데 삼원계는 그 하이니켈이 많이 들어가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져.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이 삼원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삼원계 배터리가 LFP에 대해서 고전한 것 중 하나가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LFP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삼원계 배터리 그 양극재 업체들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리튬이 올라가게 되면 원가 경쟁이 높아진다. 니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동채 사장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안 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에코프로 그 프렌드들리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그 글로벌 EV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전기차 시장은 중국 쪽 성장을 견인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시장이 성장이 더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는 거죠. 이게 중국 시장이고요. 올해 내년까지는 중국의 성장이 가파르겠지만 그 이후에 25년 이후부터는 중국 시장이 성장이 더 가파르다라고 보는 거고 올해까지는 연평균이 한 50% 성장이 나왔고요. 25년 이후로는 다 성장이 좀 둔화가 돼서
연평균 16%의 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긍정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견제정과 보증 정책을 제고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관세를 100%, 유럽도 최대 48%까지 인상을 하는 걸로 얘기되어 있는데,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전기차 점유율 확대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친환경 정책 속도 조절이 있을 경우 중국 쪽과 친기 게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쪽에서는 이제 중장기 쪽으로 글로벌 배터리 수요에 대한 좀 전망을 한 게, 자동차가 A부터 F까지 세그먼트가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작을수록 클수록 F로 가잖아요. A부터 C 쪽에서는 LFP라든가 LMFP 이런 것들 기존에 LFP 쪽이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C에서 F 세그먼트는 중간 쪽에서는 고전압 미드니켈, 그냥 일반이 아니라 고전압 미드니켈 쪽으로 갈 것 같고, 코발트 프리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실리콘 양극재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좀 더 D상급에서는 하이니켈 쪽 94%, 92, 88, 80% 이상의 니켈 함유된 양극재를 하이니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90%, 88% 넘어가면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해요. 그래서 폼팩터별로 정리한 건데, 각형 LFP가 있고 2045년도에 각형, 그리고 파우치 원통형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건데, 배터리 콤팩터별 수요가 잡혀서 연평균 16% 정도의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판매량이랑 진짜 판매량이랑 배터리 성장률이랑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2024년도에는 하이니켈이 30%, LFP가 39%, 미드니켈이 24%로 되어 있는데, 2035년도로 보면 하이니켈 비중이 8% 올라가는 걸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니켈이 39%고요. LFP가 33%로 좀 줄어들고, 이게 고전압 미드니켈 이게 28%인데, 기존에 있는 미드니켈 이쪽에 잡아먹고 LFP 일부도 이쪽으로 먹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빨간 색깔 지금 테스트 쳐져 있는 곳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가 니켈 쪽으로, 고전압 미드니켈가 이쪽으로. LFP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현대차나 LFP 배터리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6년까지 전기차 신차 많이 나온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엄청나게 강조드렸잖아요. 금리 사이클 더불어서. 그 이유가 전기차 모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침투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2017년도 모델 수예요. 이쪽 모델 수인데 이게 침투율이고, 모델 수가 조금 적을수록 침투율이 낮고, 모델 수가 올라가니까 침투율이 올라가죠. 23년도거든요. 지난해 거. 보게 되면 모델 수가 적은 데들은 침투율이 낮아요. 모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침투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유럽도 모델 수가 좀 더 많으니까 침투율이 올라갔어요. 중국도 모델 수가 많으니까 침투율이 올라가고, 중국은 뭐 한 해 400개씩 신차가 나오니까 침투율과 모델 수가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정비례라기보단 비례 관계. 25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라인업을 보니까 3만 달러대 전기차가 조금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 보통 내연기관차 평균 판매 가격이 28,000달러. 내가 전기차 판매되는 게 중국 빼고선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다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없이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고, 이런 전기차 침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만 달러 미만의 중저가 차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나온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4만 달러대 전기차가 출시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3, 4만 달러대. 그리고 26년에 2만 달러대 모델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여기 음영 표시된 게 4만 달러 이하의 모델들입니다. EV3, 캐스퍼 EV, 아이닉 3부터 해가지고 볼트도 나오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모델 Q가 아마 4만 달러 이하로 나올 것 같고요. 스텔란티스도 하나, GM도 이제 나올 상태죠. 두 개가. 볼트 이게 나와야 좀 소형차 쪽에서 판매가 많아질 것 같고, 이게 주력이었으니까. 현대기아차, 폭스바겐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6에서 27년도에서는 2만 달러대 차가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4만 달러 이하 차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딱 봐도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라인업을 보니까 좀 희망이 생기죠. 이렇게 많이 신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차 모델 수와 침투율의 상관관계, 비례한다라는 거죠. 많아질수록 올라간다.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무슨 제품이 필요해서 기업들한테 만들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제품 만들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다이슨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쵸? 저도 드라이 다이슨 쓰거든요. 에어랩하고.
다들 쓰니까. 근데 저도 이거 한번 써 보니까 다른 걸 못 쓰겠어요. 일단 이 그 중저가 전기차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차들이 나오다 보면 다양하게 나오다 보면은 그 제가 필요한 차들을 사게 되고 좀 접근성이 좀 좋아지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기다린 차들이 있어요. 뭐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NH투자증권 자료거든요 이거는. 거기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이거 나와 있고요. 아까 이건 신한 자료입니다. 에코프로 관련돼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 이동채 회장이 모두 발언하고 이제 그 에코프로 프렌들리 영상이 며칠 전에 올라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보면서 에코프로 그룹 쪽 어떻게 변모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청산이 나와 있어요. 역시 이동채 회장은 다르구나. 현안을 보는 그 생각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꼼꼼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R 자료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팩트만 얘기하면 여기 있는데 27년도에 71만 톤 캐파의 목표였다가 2030년도 72만 톤 캐파의 60만 톤 판매 목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익이 25조 그러니까 기존에 30조에서 25조로 바뀌었고 밍 10% 유지가 됐는데 캐파 기준에 보면 올해 20만 톤이에요. 23년도 70만 톤이면 250%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연평균 45% 성장이 나와요. 45% 연평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올해 캐파가 20만 톤이에요. 2030년도에 71만 톤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캐파 성장률이 연평균 45%가 나온다라는 거죠. 25년부터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회사가 가망이 없냐? 이제 앞으로 회사가 목표한 성장률을 보면 캐파 성장률은 2030년까지 255% 성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올해 만약 시장이 많이 박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증권사 컨센서스가 평균 2조 70조 정도 돼요. 에코프로 BM이. 25년도 2030년도에 그 25조를 본다는 얘기는 그게 825%의 매출이 성장 이 정도 성장을 이제 예측을 한 거지. 그러면 연평균 135% 성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회사 목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그 이런 주가들은 굉장히 셀 수 있죠. 근데 그 회사가 말한 목표를 증권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3년, 22년도 회사에서 목표로 그 삼았던 라이센스 줬던 2배 이상 나왔죠 실적이. 그래서 증권사 컨센도 2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거기 그 숏하는 애들이 주가는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실적은 2배 나오니까 튀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어렵고 내년까지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도 출하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년, 2003년까지 회사가 그런 방향을 가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지난주 좀 요즘에 많이 힘들었죠. 이런 부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영상 좀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말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말 버벅대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 있으니까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클릭 내려오시면은 보이시죠? 6개월에 1억 만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링크 눌러서 문자 메시지 창에 자동으로 이제 세팅되니까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3 보이죠? 숫자 3 이거 클릭해가지고 소통방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승인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소통방에 지금 37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107분 정도 또 입장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계속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